안녕하세요. 서울성모병원TV 명의를 만나다의 김호정입니다. 쉽게 숨이 차고 다리가 붓는 증상, 혹시 나이 탓하며 넘기고 계신가요? 자칫 암보다 치명적일 수 있는 신부전의 경고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부전은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예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순환기내과 윤종찬 교수님 모시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신부전이라는 용어가 생소하기도 하지만 괜시리 또 무섭기도 한데 정확히 어떤 질환입니까? 신부전이란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펌프가 제 기능을 못하다 보니 온몸으로 혈액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이에 따른 증상과 징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 신부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부전은 어떤 특정한 한 가지 단일 질환이라기보다는 심장의 기능이 약해지는 일종의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신부전은 모든 심장 질환의 종착역이다라고도 말합니다. 제가 앞서서 신부전이 암보다도 더 무서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암 자체도 굉장히 무서운 병이잖아요. 암보다 더 무서운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약물이나 시술 치료로 안정적으로 잘 유지돼서 급성 악화가 없는 경우에는 신부전의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이지만 급성 신부전 악화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후가 일부 고형암보다도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암이나 대장암, 유방암이나 전립선 암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신부전 입원 환자의 통계를 보면 1년 내 사망률이 약 10%에 이르러서 즉 입원하신 신부전 환자 중 10분 중에 1분은 1년 안에 돌아가신다는 의미입니다. 네, 신부전뿐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병이 그렇겠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왜 하필 내가 이 병이 걸렸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신부전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신부전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요. 심장에 부담을 주는 대부분의 심혈관계 질환이 신부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의 문제인 관상동맥 질환의 병이 생기는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 있고요. 또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인 고혈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외에 심장의 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심장 판막에 병이 생기거나 맥박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 등도 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원인 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병이 시작됐다면 또 빠르게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의심하면 되는 겁니까? 네, 신부전의 대표적인 증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흡곤란입니다. 특히 편안하게 눕기 힘들고 누워있을 때 숨이 차서 자꾸 상체를 일으켜 앉게 된다면 이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또 다리나 발목이 붓는 부종도 주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전과 달리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로해지거나 일반적인 운동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면 이것도 신부전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증상이 나타나면 빠르게 병원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병원을 찾고 나서 어떤 검사를 통해서도 진단하게 됩니까?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신부전이 맞는지를 진단하게 되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 흉부 X선 검사, 심전도 검사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심장 초음파 검사가 가장 진단에 필수적인데요. 심장 초음파 검사는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검사입니다. 그리고 신부전이 진단된 이후에 정확한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CT나 MRI, 관상동맥 조영술과 같은 특수 검사를 추가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진단이 내려지면 환자분들은 본인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할지 가장 궁금해 하실 텐데 저희가 암 같은 경우에는 1기, 2기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잖아요. 신부전도 단계로 나뉩니까? 네, 맞습니다. 신부전도 진행 과정에 따라서 또 심각성에 따라서 크게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가장 흔하게 아는 증상과 징후가 있는 신부전의 단계를 이제 C, 세 번째 단계라고 한다면 그 앞선 단계도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A는 아직 신부전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신부전이 진행할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혹은 항암 치료를 받는 암 환자분들도 이 항암제가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합니다. 다음 두 번째 단계, B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단계는 심장의 구조나 기능에 이상은 생겼지만 아직 숨이 차는 등의 증상은 없는 단계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심장 기능이 조금 떨어졌다는 소견,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심비대, 심장이 커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직 증상이 없는 단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C 단계가 되면 우리가 아는 심부전의 전형적인 증상, 붓거나 숨차거나 피로감이 오는 이런 상태가 전형적인 세 번째 심부전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D 단계는 중증의 말기 심부전 단계로 여러 약물이나 시술 치료를 하더라도 심부전의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마지막 단계의 환자분들은 심장 이식이나 좌심실 보조장치와 같은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네, 무엇보다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이죠. 심장병의 종착역이라고까지 불리는 이 무서운 심부전,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부전의 단계도 심부전의 증상과 징후가 생기는 C 단계 이전에 A와 B라는 그 앞부분을 이제 분류하고 있는 거고요. 예방법은 크게 세 가지 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부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선행질환, 동반질환을 평소에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평소에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를 짜게 드시지 않고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심부전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심부전이 의심될 만한 증상이 생겼을 때 간과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종이나 피로감, 또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진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예방법을 말씀해 주셨으니 이제 치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부전을 잘 관리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어떤 치료들이 시행되고 있나요? 심부전 치료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은 약물 치료입니다. 심부전 환자에서 약물 치료를 하는 목적은 심부전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더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요. 본인에게 맞는 심부전 약제를 꾸준히 잘 복용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물 치료만으로 부족할 경우에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시술이나 기구 치료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이 더 진행해서 약물이나 시술 치료로도 조절이 되지 않는 중증 심부전 단계가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장 이식이나 좌심실 보조장치 같은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네, 수술적인 치료로 심장 이식이나 좌심실 보조 장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고려하는 겁니까? 네, 심장 이식이나 좌심실 보조 장치, 엘바드라고 하는 수술은 여러 약물이나 시술 치료에도 반응이 없어서 심부전의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중증 심부전 환자들을 대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큰 수술을 증상만으로 결정하지는 않고요. 이 치료가 정말 필요한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심장 내의 압력을 측정하는 우심도자술이나 환자의 실제 운동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운동부하 심폐기능검사 혹은 6분 동안 얼마나 직선거리를 잘 걸을 수 있는지를 보는 6분 보행검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심장 MRI나 심장 근육에 대한 조직 검사들을 통해서 중증 심부전이 맞는지, 심장 이식이나 좌심실 보조 장치가 꼭 필요한지를 신중하게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네, 심장 이식은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익숙하지만 좌심실 보조 장치는 처음 듣는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인지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좌심실 보조 장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약해진 좌심실의 펌프 기능을 돕는 보조 펌프를 이제 심장에 삽입하는 치료입니다. 일종의 양수기처럼 좌심실에서 혈액을 빨아들여서 대동맥으로 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원래 좌심실이 해야 되는 역할인데요. 그 역할이 약하기 때문에 양수기와 같은 펌프를 몸 안에 삽입해서 좌심실의 기능을 보조해주는, 그래서 말 그대로 좌심실 보조 장치라고 이제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좌심실 보조 장치는 크게 두 가지 경우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장 이식을 필요로 하지만 기증자가 적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는 환자에서 가교 치료로서, 즉 심장 이식을 위한 네. 대기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 이 수술을 먼저 해서 환자가 안정된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심장 이식을 이제 받을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경우가 한 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심장 이식을 받기 어려울 정도로 나이가 많으시거나 다른 질환 때문에 심장 이식을 아예 배제하는 경우에 심장 이식을 대체하는 네. 최종적인 치료로 이 엘바드 좌심실 보조장치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신부전이야말로 정말 여러 전문가들의 협력이 꼭 필요한 질환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환자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서울성모병원 신부전 팀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희 네. 서울 성모병원 신부전 치료의 가장 큰 강점은 아마도 다학제 협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환기 내과를 중심으로 심장, 혈관, 흉부외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뿐만 아니라 약제팀과 영양팀 전문가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꼭 맞는 최적의 치료 방법을 함께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진료 노하우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신부전 환자분들의 든든한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서울성모병원 신부전팀 환자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신부전은요,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한 일상을 지킬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부터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는 관심과 건강한 생활의 실천이야말로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명의를 만나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